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댓글이나 제 DM으로 스탠포드 대학원 진학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제 남편이 준비했던 것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스탠포드 엔지니어링 석사 지원을 했고 남편은 스탠포드 엔지니어링 박사를 지원했습니다. 토플, GPA, 학교를 고르는 기준, 추천서, SOP, 세비 지금 영상에서 다 공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 뒤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엔지니어링 석사에 지원했습니다. 굳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제 학부가 어딘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GPA가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 그리고 저 모두가 약간 불안해하는 영역이었었어요. 학점이 좋으면 무조건 플러스인데 학점이 본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돌아볼 때는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4.3 만점에 3.8로 졸업을 했고 대학교를 다니는 8학기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기가 2.9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공 과목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학점이 오르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건 전공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잘 풀어나가서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교수님께 들었던 조언은 인터뷰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학점을 언급할 때 안 좋았던 부분을 변명하는 대신에 좋아진 부분을 더 강조하라고 조언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학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학점이 낮았다 라고 변명하지 말고 저학년 때는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나를 찾는데 집중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고 이게 자연스럽게 성적에서 나타났다 라고 이제 같은 말이어도 초점을 다르게 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원 진학할 때는 그렇게 학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박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뷰할 때 학점은 별로 언급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낙담하거나 학점이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스탠포드, UC 데이비스, UC 어바인 3군데 학교를 석사로 지원했어요.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고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전공했던 과들이 이 학교에서 제가 언급한 학교들에서 괜찮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서 진학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 3학교에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모두 합격해서 스탠포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추천서는 제 자대 교수님 3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저의 장점을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께 추천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와 같이 연구를 했던 교수님과 제가 특별히 잘했던 수업의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연구 경험은 저의 경우엔 한국어 논문 1편이랑 SCI 논문 2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한국어 논문은 제출이 된 상태였고 SCI 논문 2편의 경우에는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편은 SCI 논문 중 한 편은 제가 졸업 프로젝트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쓰고 있던 거라서 실험 결과랑 졸업 프로젝트 때 제출했던 포스터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프로젝트도 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서 이 점도 비약하지만 지원을 할 때 강조를 했던 면이고요. 또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교수님과 연구실 인턴 형식으로 연구를 했고 이때 참여했던 연구와 실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SOP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 혼자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선 인터넷에 찾아본 박사 지원 SOP는 저랑 연구 실적 레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과나 일에서도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여기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게 연구자로서 앞으로 학업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쓰려고 했고요. 또 졸업 프로젝트 팀을 이끄는 등의 경험에서 그때 배운 리더십 등등도 SOP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또 이건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랑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한국은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 I have an experience 같이 너무 거만해 보이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제가 입학한 뒤에 미국인 친구들이 취직을 하거나 할 때 자기의 성과를 설명하는 글에서 좀 더 당당하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I led the project 같이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본인이 좀 더 주체적인 듯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걸 봤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V는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 contact information, 두 번째는 education, 세 번째는 연구 실적이랑 experience, 네 번째는 전공 관련 대외 활동 같은 거. 제가 어떤 메소드를 써서 연구를 했고, 어떤 툴, 어떤 스킬을 써서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쓰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또 대외 활동은 제가 단순히 연구실에 앉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공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끼워 넣었습니다. 제 남편의 스탠포드 공학 엔지니어링 박사 지원 당시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남편은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모두 하고 학교는 탑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예요. 학점도 남편 역시 다른 것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의 학사 졸업 학점은 4.3점 만점에 3.6점대입니다. 참고로 재수강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고 해요. 학교는 탑스쿨 12군데에 지원을 했고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결과를 내는 학교들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스탠포드, UC 버클리, 프린스턴, 콜롬비아, 뉴욕대, 토론토대에 합격해서 스탠포드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천서는 석사 지도 교수님 한 분이랑 타대지만 같이 연구했던 경험이 있는 교수님 2분께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연구 경험은 지원 당시의 논문 실적은 탑 저널에 5개 정도의 논문이랑 여러 포스터 발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 인용수는 500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부 때는 연구 경험이 전혀 없었고 연구는 석사 시작하고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석사 졸업 이후에 대기업 한 군데와 스타트업 한 군데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또 총 3년 동안 일한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SOP는 저랑 달리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연구 실적과 연구 비전에만 집중을 했다고 해요. 우선 글 초반에 자신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정도는 본인이 했던 연구와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반 페이지 정도는 이런 논문 경험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연구 방향 및 비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어떤 연구가 A라는 방향에서 B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A를 제시를 했으면 이 학교에서 이 연구를 이어나가 B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지도 교수님 2분을 언급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CV예요. 우선 본인의 석사 때까지 에듀케이션을 넣고 그 다음으로 여러 논문 및
연구 실적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연구 실적 다음에는 인턴을 포함해 본인의 인더스트리 경험을 아주 짧고 굵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는 뭐 수상 경력, 학술지 리뷰 경험, 뭐 관련 코스워크, 그리고 스킬들을 써줬다고 합니다. 진짜 알차게 썼네요. 이렇게 저랑 제 남편이 스탠포드에 합격하기까지 준비한 과정 및 스펙을 공유해봤어요. 여기에 추가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스탠포드 합격기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물어봐서 또 준비를 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